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냥 횡보예요. 지금 실제로 횡보의 움직임이 되게 많고,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사실 많이 가져가줘야 그래도 추후에 이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이 되게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9만 한 5천 정도, 4천, 5천까지의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면서 계속 이 눌림목을 발생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같이 올리는 형태로 꾸역꾸역 이렇게 올린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옆으로, 우리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도미넌스는 정말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정도로 참 욕 나오는 무빙이 좀 많죠. 그죠? 도미넌스가 좀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이거 비트장인가 했다가도 또 떨어졌다가 좀 살려줬다가 또 좀 가나, 이번엔 가나 싶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과정이라,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도미넌스 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크게 3번 맞았긴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3번 맞고 크게 떨어진 거라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좀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알트장 전환을.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시장이 나중에 온다면 도미넌스가 높은 구간에서 떨어지게 하는 폭이 더 클 때가 더 큰 알트장이 오고, 이런 데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또 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알트장이 크게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알트들이 힘이 없어서 부정적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게 알트장으로 바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러니까 알트장이 더 크게 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이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의 비중 역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차트 상으로는 일단 저항을 좀 막고 있긴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요 회색깔 선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 다음 고점을 이은 선인데, 여기를 어쨌든 얘가 돌파하고 계속 여기를 깰라고 하면은 다시 올리고, 깰려고 하면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거를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확실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 자체는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추세선을 하방을 돌파를 했지만 다음날 바로 빠르게 올렸고,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도 리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일단은 이 추세선 자체를 안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요 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점까지 넘어야 이제 완전한 하락장의 종료, 조정장의 종료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동평균선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히 뚫어줘야 좋은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유동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바로, 유동성이 빠지는 게 바로 코인의 시세에 나타나지 않고 이 움직임이 조금 있다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오르는 기간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되면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높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는데, 이때가 2024년 9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이렇게 오르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2024년 6월부터 해서 빠르게 오른 것이 트럼프 당선이 되고 그 시세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9월부터 쭉 줄어든 것이 그 이후에 2024년 초부터, 죄송합니다. 2025년 초부터 또 빠지는 그런 부분들, 2024년 12월부터 빠지는 뭐 이런 것들까지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오르는 것도 다시 또 추후에 반영이 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쌍고점보다는
올라가게 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랑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자체가 올타임 하이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자산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하고 코인 쪽이 좀 이제 같이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이 좀 특히 기술주들의 조정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인이 좀 따라가는 게 좀 안 좋긴 하지만, 근데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좀 분명 올 거라고 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특히 집권 1년 차에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통령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겁을 주되 그 이후에는 바닥을 찍고 올리게끔 하는 쪽으로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25만 달러를 갈 거다. 25만 달러까지? 대단하긴 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목적이 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은 연방준비 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두려움을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거고, 이런 상황과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을 걸로 예상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거는 강세장 사이클에서 정상적인 일들이고, 언제 유동성이 회복하는 건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유동성을 보면은 이미 회복이 된 건데 미국 자체 M2를 보면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출발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차트들도 보면은 버티고 있어요. 주요 지점들, 올타임 하이 이런 지점들에서 리테스트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요 시그널이 떴다. 포물선 시그널이 떴다. 그렇죠? 이러고 난 다음에 알트코인이 좀 잘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도미넌스가 높으니까 제가 알트장이 안 온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다만 그 도미넌스가 언제 꼬꾸라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필요하다라는 쪽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저는 알트코인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널 보면은 도미넌스 차트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긴 한데, 또 반대로 이게 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좀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알트를 완전히 버려놓으면, 그러니까 완전 비트나 이런 쪽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진짜 이렇게 와버렸을 때 보통 알트장은 장대 음봉을 주면서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온다면 그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금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이제 금의 ETF가 출시가 되고 이 차트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ETF 출시된 다음의 상황인데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골드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데, 비트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상승이 남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딱 갔을 때 알트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주황색 횡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걸 상단을 뚫으면서, 그죠? 알트가 또 찰가는 그런 상황이 오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프랙탈 패턴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 비축계획이 없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세계에서 이게 대세가 되잖아요. 항상 한국은 따라가요. 그래서 이건 별 의미 안 두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난해처럼 수개월 동안의 횡보 가능성, 이것도 있다. 어느 정도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회복할 때 바로 이렇게 V자로 가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만 해도 한두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은 좀 이 상황들 속에서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때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9개월 정도 동안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은 뭐 리플도 그렇고 이때 수익을 다 크게 봤잖아요. 근데 그때 못 잡고 시장 떠났다가 나중에 여기 돌아오신 분들은 더 큰 돈을 이때 못 넣었기 때문에 넣어야 되고 반발 심리, 복수 심리 때문에 포모가 와서 샀더니만 갑자기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구간 동안에 얘가 어쨌든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이런 구간이 있을 텐데 이때 못 잡고 나중에 올라갈 때 잡았을 때 포모가 더 오지 않겠느냐. 아, 이번에도 내가 속았고 이때도 당했는데 이번엔 진짜 안 당할래 할 때가 되면 진짜 찐고점이고 시즌 종료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클 고점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시즌 종료라고 말하고 이럴 때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과 비트코인 비중 이 원칙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슬슬 푸틴하고 러우 전쟁 종전 관련 생산적인 대화 나눴다 이러면서 약간 평화 무드를 좀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1년 차입니다. 지금 가장 힘이 셀 때예요. 이때부터 조기 레임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위기감은 조성하되 좀 극적인 타결 등을 통해서 좀 드라마틱한 반전 요소를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어쨌든 긴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인이라는 거는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곳이라 다들 인내심이 쉽지 않잖아요. 코인을 하다 보면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고 이러는데 이걸 어쨌든 좀 캄다운을 하고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금방 예전에 우리가 2024년처럼 뭐 8개월, 9개월 횡보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좀 천천히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보자. 그러면서 조금씩 매집할 거면 매집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요즘 상황이 그냥 거의 횡보 상황이라 영상 사실 찍을 게 별로 없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계속 찍고 아니면 자주 찍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관된 스탠스를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 영상 봐도 잠깐, 내일 되면 또 불안해. 아니면 오늘 저녁 되면 또 불안해. 그리고 또 영상 보면 좀 돌아와. 덜 불안해졌다가 또 다음날 되면 불안해. 이런 로직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걸 제가 좀 더 옆에서 붙잡고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도 저는 실제로 이대로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